테슬라, 엔비디아, 소위 말해 이제 아마존, 예전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였죠. 이제 뭐 메타, 오라클 이런 거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제 주위에 테슬라 막 투자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갖고 뭐 계속 물어봐요. 아래도 물어보고. 아, 이거 어떻게 됩니까? 뭐, 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오릅니까? 어떻게 이거 물어보는데. 그 이야기 하다가 오늘, 아, 이거 안 그래도 이거 이야기 하려는데 뭐부터 이야기 할까 하다가 주식 이야기를 하려고요.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의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하고 지금 전 세계가 난타전이거든요. 이게 바깥에서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절체절명의 순간이거든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사람들도 그게 있죠. 인생의 어떤 계기가 되는 시점. 요때 어떤 기회를 잘 잡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시점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제일 주위로 왔지만 밑에서 치고는 특히 중국 같은 나라들의 일단 영향력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망해간다? 아니, 망해가지 않아요. 물론 부동산 이런 거 망해가고 있죠. 하지만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망하지 않아요. 왜냐면 인구가 10억이 넘기 때문에 뭘 해도 갑니다. 버릴 건 버리고 천일 건 천일 가거든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럼 트럼프가 뭘 하냐? 딱 말 그대로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다시 한번 하자. 예전에 패권을 되찾자인데 그 패권에 대해서 가장 도전을 많이 하는 중국이 브릭스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더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로 말하면 근곤일척에 대해 승부를 펼치는 겁니다. 둘이 꽉 붙어가지고 이제는 그런 상황이 시작된 거고 이제 시작이에요. 사실은 관세 정책의 포인트는 중국에 타겟해 있거든요. 일본 타겟. 그 다음에 브릭스 나라들입니다.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뭐 이런 것. 그러니까 하나만 꺼트리면 밑에 아들은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진다기보다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군사적 지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서 항상 자기들이 유리한 위치로 가려고 하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 때만 문제가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 과정을 미국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그 과정인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이 주가가 언제까지 떨어지느냐? 1년 내내 오르가락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해결되려고 하면 단순히 관세 문제가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제 예측들이 나오는데 제가 항상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있죠. 사실은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저는 스토리가 어떻게 끝날지를 시나리오를 봐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다음 편 스토리를 몰라요. 왜?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드라마가 사전 제작자가 아니고 그때그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영해서 내용을 만들 수도 있고 하죠. 바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스토리는 어떻게 될지 나와 있어요. 시나리오는 봐서 알아요. 근데 중간에 일어나는 과정들은 조금씩 변할 수 있어요. 시청자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에피소드를 넣는다든지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 식의 상황이 진행되는 건데, 그러면 트럼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게 1번이 바로 관세. 관세는 중국이란 나라를 패권을 꺾어놓기 위한 거. 왜냐하면 G2라고 자꾸 해놓으니까 아니야, G1 하나, 그레이트 하나 우리밖에 없어. 나머지는 그냥 밑에야. 너가 올라오지 마. 쳐내는 거예요. 쳐내는 작업을 어떻게 하냐? 전쟁을 붙을 수는 없잖아요. 관세. 그러니까 관세 정책의 핵심 타겟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100% 말도 안 되는 것만 하고 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상식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총으로 전쟁을 안 한다 뿐이지 그 돈을 실제 총으로 전쟁하는 것만큼의 비용들을 서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경제 전쟁이라 합니다. 이코노미 워가 되는 거죠, 진짜. 이거 하다가 난 11월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 안을 단돌이 해야 되는데 미국 안을 단돌이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미국 안을 단돌이 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미국 안에 있는 재정 적자를 해소해야 되고, 미국 안에 있는 고용 불안을 해소해야 되고, 미국 안에서 안이 잘 돌아가야 해야 돼. 한마디로 안이 잘 돌아가야 전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방법으로 찾아내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 새는 독, 아니 안에서 새는 독을 먼저 막고 그 다음에 외부의 적과 싸우자. 손잡이법의 가장 기본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를 먼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필요한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이고, 그 방법이 일단 정부 재정부도 줄여야죠. 왜냐하면 정부가 효율화되어서 잘 돌아가면 그 밑에 반개 산업들이 쭉쭉쭉 다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면 여기에 이 밖에 있는 다 여러 가지 회사들이나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누수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그 부서가 정부 효율화 부서입니다. 도찌라고 하죠. 그 도찌는 트럼프가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트럼프가 책임을 질 수 없기, 그걸 다 못하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놓고 있는 거고, 지금 미국에 있는 언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조금만 쓰면 뭐 트럼프, 일론 머스크 사이가 깨졌니, 뭐 어쩌니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침소 봉대시켜가지고. 왜냐? 갑자기 전부 다 트럼프가 미워진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언론들은 그냥 미워요. 저를 그냥 싫어해요. 나름 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싫어.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이 그런 것만 다 해요. 아무도 트럼프가 왜 관세 정책, 이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 안 해요. 모르기도 하죠, 사실은. 무식해서 모르기도 하지만 알려고 안 해요. 그나마 뭐 제가 얘기한 박종훈 기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분석을 잘하고 있는데, 이 기자도 관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박 기자도, 박종훈 씨도 이제 작가죠, 이제 박 작가도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문제에 대해서 미래를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내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자꾸 말을 하고 지금 강인을 다니면서 하고 있고, 안타깝지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미 대한민국은 안 되도록 이미 스토리가, 시나리오가 나와 있어요. 2035년까지. 근데 계속 속속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박태웅 의장 이런 사람도 나와가지고 지금 그 AI의 발전을 말하면서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 무조건 근데 5년 안에 뭔가 일어난다. 특이점이 일어난다. 이건 제가 다음 화는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터져 나오거든요. 이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이 주가 때문에 출렁하잖아요. 계속 갖고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지금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뭐 끝까지 버티면 되느냐. 내년까지 버텨야 돼요. 뭐냐면 도치 활동이 끝날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치 활동의 유무가 미국에서는 안에 바가지 안 세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도치 활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것이 지금 트럼프 지금 출범하고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미국 내에서도 반발 나오고, 미국 내 정치권에 반발 나오고,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얼마 전에 그 얘기했죠. 우리는 미연방 합중국이니까 다른 나라하고 관세 없이 그냥 우리 연방법에 따르지 않고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무역을 추구하겠다, 이런 뭘 할 수 있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누가 캘리포니아 단독하고 하냐고. 그런 거 대놓고 반기를 드는 거예요. 왜냐면 캘리포니아가 제일 진보적인 데잖아요. 아마 저는 가면 살기 불편할 것 같아요. 너무 진보라서. 길거리 막 다니는 애들 보고 이러면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저는 뭐 호모포비아는 아니에요. 뭐 동성애를 싫어하는 게 아닌데 그냥 너희끼리 살아주이지. 나한테 나타나지만 제 주위에 아는 애들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런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것도 있고 알아요. 근데 알겠는데 나하고 엮이지 말자는 주의지. 뭐 싫어하고는 아니에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싫어하지도 않고. 일반 사람들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다 있는데 뭐. 주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시작점이었죠. 트럼프 시작점. 여기 계속 이렇게 합니다. 계속. 이제 내년 2026년 7월 4일까지 도치 활동 끝날 때까지는 사실 주가를 미국이 신경 쓸 여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를 잡기 위해서 다른 걸 손댈 수가 없어요. 지금 전쟁이거든요. 전쟁 중이란 말입니다. 중국과 지금 전쟁을 이제 선전포고를 했어요. 관세로. 50% 때리는 건 우리도 50%막 서로 치고받고 하잖아요. 지금 100%막 200%다 끝까지 하겠다. 이게 뭐냐면 서로 미사일 쐈는데, 포를 쐈는데 좀 센 거 쏘니까 우리도 쏘고 지금 이거. 근데 지금 누가 먼저 핵 미사일을 먼저 날려서 저 새끼를 죽여야 되겠다.
새끼 하나 죽어! 이런, 너 이 새끼 죽어봐! 이렇게 되는 게 뭡니까? 그게 이제, 이게 그 기간이, 처음부터 선방을 칠 수가 없잖아요. 한 방에 팰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니까. 그것을 트럼프는 1년을 잡고 있는 겁니다. 2025년 내내 때려야 돼요, 계속. 그리고 또 해야 되죠. 다른 거 뭐, 다른 나라들의 관세도 계속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정리하고 해야 되죠. 그 엄청나게 할 일이 많은 겁니다. 그 딴지 누가 제일 잘 걸어요? 미국 민주당이 딴지 걸고 있죠. 능력도 없으면서 말만 트는 걸 계속 시비 걸고.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건 합심해서 쫙 나간다면 좋겠죠. 근데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단 한 번도 합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는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항상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안고 가느냐, 대충 뭐 무시하고 가느냐, 패고 가느냐, 이런 거죠. 백악관 어제 사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는 성소수자들을 워낙 그 해주니까 인칭 대명사 써요. 보통 인칭 대명사 he, 그 영어로 하면 he, 그 사람, 남자죠. she, 여자죠. 아니면 they, them이잖아요. 그냥 그들인데 그거를 다르게 쓴 애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성적 취향이 다르다 이거지. 성적 취향, 젠더가 다르다고 해서 섹스를 다르게 써요. 메일 앤 피메일 두 개인데 제3의 성을 쓰는 거죠. 그거 답변 안 한다 했잖아요. 왜? 뭐 뉴욕포스트인가 어디가 그런 애들 기자들이 있거든요. 한번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어요. 많잖아요. 뭐 프랑스 수상이가 늦게도 동성애자잖아요. 젊은 애. 대통령 말고.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캘리포니아 그 경찰서장인가 소방청장인가 그거잖아. 동성애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지 애인을 또 꼽아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방정책 잘못했다. 말이 많아요. 그 둘이 연애관계를 뭘 할 건 아닌데 동성애자라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자기 애인을 꼽아놓는다는 게 문제죠. 저끼리 뭐 하는지 아무 상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보라는 이름 가지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딴지 계속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봤거든. 이게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치고 나가는 겁니다. 이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거스를 수가 없어요. 지금 칼을 다시 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 싸움이란 건 다 아시잖아요. 뭐 하면 계속 뭐 하면 트럼프가 지금 뭐 했으면 계속 해 나갈 거다. 계속 올릴 거다. 봐라. 저 조심하고 있다. 봐라. 신경 쓰인 거 안 한다. 저 봐라. 지금 구태했다. 저 봐라. 트럼프 말만 한다. 아니에요. 그거는 공개가 있으면 언론이 하는 거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을 이기는 거지 전투가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 전술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최고로 맨 마지막에 무엇을 획득할 것이냐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걸 해야 됩니다. 그 중간에 있는 건 전술이에요. 전술적으로 이 전투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 뭐냐면 스타크래프트 해보신 분 알아요. 스타크래프트 할 때 저는 테는 안 쓰고 프로토스만 쓰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템플러 가지고 사이너스톰 쫙 뿌리면 펼쳐져요. 근데 이거 셔틀 가지고 여기 가다가 셔틀이 요격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이템플러 4개 날리면 아깝네. 하지만 그까지 생각하고 뒤에 걸 다 짜는 거면 요번에 이거 안 되면 다른 거 해야 되겠다. 테크트리를 바꿔야 돼. 생각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재수 좋아가지고 다 내려가지고 스톰 다 쏴버리면 끝나거든요. 진짜 완전 전세를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합치하면 아콘을 쓸 수 있으니까 엄청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리스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리스크 있는 투자 절대 안 하지요. 여러분들은 리스크 없는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손해는 보기 싫은데 이득은 이만큼 보고 싶다 하잖아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걸 약속하는 건 사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원한다면 여러분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하고 속는 겁니다. 지금도 뉴텍, 빅테크, AI 가지고 엄청 사기치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런 기업들 막. 엄청나게 AI 스마트팜, AI 어쩌고 하니까 사람들과 투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은행 이로보다 돈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은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믿어요? 그걸 믿으니까 사기를 당하죠. 저는 아예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노동의 대가, 땀 흘린 땀방울만큼 돈이 벌어지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자기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자기는 접시 닦았다고. 접시를 닦으면서 매일매일 접시를 많이 닦고,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서는 미래를 보고 계속 공부하고, 접시를 닦아야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다 하기 위해서 접시를 닦았던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지금 저 돈 많이 버린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두 가지가 있죠. 노력은 하는데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미래는요,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만들어갈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올해 뭐 하고 해야 되는 거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이 언제까지 떨어지냐? 계속 떨어지고 조금만 떨어지면 어이구 뭐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거. 비트코인 조금만 떨어지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20만 저는 10만 달러라고 저는 20만 달러 봤는데 뭐 50만 달러 말하는 사람인데 저는 20만 달러 이상 못 넘어간다고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쉽게 10만 달러 벌써 치고 올라가서 20만 원 가다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20만 달러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구조적인 어떤 한계입니다. 구조적으로 안 되게 돼 있는 거고. 빅테크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빅테크 주가를 트럼프가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세계는 전쟁 중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태평양을 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미사일을 쏘고 포를 쏘고 폭격을 하지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전쟁과 동일한 자금을 대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관세라는 방식으로 서로 나라의 경제적 타격을 미치는 거죠. 실제로 보세요. 항공모함에 폭격이 가가지고 막 예를 들면 상해에 건물들 부수고 막 사람들 죽이고 그것도 날아와 가지고 뭐 워싱턴이나 뉴욕, 뭐 시카고 이런 데가 폭격을 받아가 깨지면 그것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요. 지금도 발생하잖아요. 관세로 둘이 붙어도 둘 다 깨지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는 겁니다. 지금은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두 나라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특별한 거 외에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특별한 거 올라가죠.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특혜받은 데 있죠. 그거로 인해 지금 완전 막 넣어놨다 해가지고 뭐 지금 갑자기 재벌 자기 후계구도 바꾸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나면서 막 말도 못하고 뭐 지금 이래 째져 있거든요. 그런 그 방산기업들이잖아요. 방산기업은 장단점이 하나씩 있어요. 단점은 뭐 장사 안 될 때는 돈이 안 된다는 건 지금 좀 장사 잘 되면 돈을 많이 버린다. 그리고 방산기업은 절대 주가나 매출액을 100% 공개하지 않습니다. 국가 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산기업이 오래 있으면요, 잘 안 자릅니다. 기밀들을 많이, 국가 기밀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안 자릅니다. 단점은 방산기업에서 일정한 간부 이상 되면 여러분들의, 본인들도 알아요. 여러분들의 방산기업에 취직해갖고 다니고 있다가 조금 더 좀 고급 정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신 휴대폰은 다 도청되고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은 체크 다 되고 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해외여행 갈 때. 해외여행 가서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이미 상호 크로스 체크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포섭하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쪽에서 보내서 스파이지를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끼미가 보이면 여기도 체크하는 거예요. 크로스 체크 당하는 겁니다. 비슷한 걸 겪어봐서 알아요. 이게 크로스 체크를 이런 식으로 하구나. 안기고 이렇게 하구나. 근데 그 영화가 좀 드라마틱한데, 뭐 영화만큼 비슷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떨어질 것이냐. 1년 동안 오락가락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언제까지 보면 그 도치가 어떻게 끝나느냐가 핵심이에요. 도치가. 근데 트럼프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미국은 이 전쟁을 이겨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지금 턱 밑에까지 추격해 와 있어요. 턱 밑에까지. 세계 뭐 공과대학 이런 기타 등등 미국 빼고 나머지 그 1위부터 10위까지 6개가 그때 뭐 난징대학, 뭐 푸칭하대학, 상해교통대학,交통大学뭐 이런 거 몇 개, 6개 들어가 있고 그 정도예요. AI 기술은 독보적인 미국 1위 가면 독보적 2위가 중국입니다. 둘이. 나머지 3위는 잔챙이들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뭐 독일 몇 개 있는데 얘들은 영국가 다 잔챙이들이에요. 이거 합쳐도 이 두 나라 못 따라가요. 이 정도입니다. 중국은 뭐 부동산 때문에 문제가 있어. 우리나라도 부동산 때문에 문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다른 게 없고 중국은 이미 미리 발을 바꿔가지고 이미 글로 들어갔고 지금 무서운 게 또 일본이에요. 일본은 다음번에 제가 해드릴게요. 일본은 AI를 이번에 손정희가 마사요시인가 이게 마사잖아요. 마사요시 원래 손정희 한국 사람을 생각하는데 본인은 한국 사람을 생각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본인은 한국 사람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한국에 뭐 본인이 제일 교포 삼세하고 자기가 한국인이어서 자랑스럽다 했는데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은 손정이라니까 뭔가 제일 격보니까 한국에 덕을 줄 것 같고, 그래서 뭐 라인 사태 났을 때, 손정이가 그래도 한국을 도와주겠지. 그런 거 없어. 그 사람은 이름이 손정이라 그런 거예요. 제가 이름을 그냥 심어서 미국 와서 쓴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미국 국적을 만약 취득한다면 한국 거기다 보지 않습니다. 왜 봅니까?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건데. 내가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충성을 끝까지 다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정희가 그런 걸 준비를 요번에 몇 가지를 하고 있어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지만, 쌈 알테마가 둘이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자발적으로 알아서 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제가 영상 올리는 거 있죠. 정의선 회장, 현대자동차 잘 나가고 있다. 이재용은 지금 중국으로 갔는데 약간 헛발질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삼성은 지금 40대 세명대에서 거의 끝이 나거든요. 더 이상 삼성은 발전하지 않아요. 자식 사이가 이렇게 되면서 그냥 해체 상태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삼성은 이제 뭐 그냥 운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그 선택을 누가 했냐? 이병철이 한 거예요. 이병철이 이건희에게 그걸 물려주는 순간 그거는 맥락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우리 선생님 여러 군데 봤지만 우리 선생님도 이야기하셨거든요. 이명희한테 물려주면 1등은 못하지만 삼성이 오래 간다. 이건희한테 물려주면 당신은 1등 할 수 있는데 삼성은 3대를 못 간다. 당신 손자 때 3대째 가면 분해된다. 그러니까 그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1등 찍었잖아요. 이건희 때. 그거는 그거는 카드라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거는 저기도 확인해보면 다 나와요. 조영원 씨 책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거는 우리는 재단쌤 우리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직접 그걸 보고 있어서 아는 거고 그리고 그 사주를 다 알거든요. 이거 이영철, 이건희, 이맹희 그 19세 명 있잖아요. 홍나희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런 빅테크가 없으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빅테크 국가들은 이 전쟁의 이 여파 안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의 여파 안에서 어쨌든 내려갑니다. 언제 반등을 하느냐? 내년 그러니까 이 전쟁의 결과지 올해 어떻게 끝날 거냐? 그래서 최소 1년은 저는 내년 여름까지는 계속 주가가 제 걸 회복 못한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올라가죠. 갑자기 확 내려갑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돈이 돌아가는 게 지금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거든요. 전쟁 때는 비정상적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전시 상태로 돌입하는 경제 체제로 이해를 해야지 이거를 단순히 관세 싸움이라고 이해를 하는 순간 미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놈이 때리는데 장난으로 때리는데 손에 힘을 주고 때리는 아프네? 맞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나도 때리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는 잽 던지고 시작하는데 바로 잽 던지고 바로 난타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맷집이 좋으니까 어떻게 이 KO로 내면 좋겠는데 트럼프 입장에는 KO를 내기 위해서 강펀치 날리는데 상대 매치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상대도 받아치니까 나도 맞고 난타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국과 중국의 전쟁 상태입니다. 경제전쟁. 총칼을 들지 않았지만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은 거예요. 들어가는 비용은 그러니까 전쟁이 났다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러시아가 그나마 우크라이나보다 크니까 그런가. 우크라이나는 이미 망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다른 나라에 대주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벨로르로 들어간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미국 무기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없으면 저걸 봤잖아요. 미국이 딱 끊는다 하는 그 일주일 동안 박살났잖아요. 막 밀려버렸잖아요. 근데 딱 줄이니까 다시 돌아오잖아요. 푸틴도 죽을 맛이죠, 이제. 그렇다고 푸틴 나갈 수는 없고. 결국은 저 두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도 EU도 힘 빠지고 러시아도 힘 빠지고 브릭스 깨지려면 핵심이 중국이거든요. 중국을 꺾고 나면 다른 거 다 꺾는 거죠. 뭐하고 똑같냐면 고질라 영화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왕의 기한인 한 영화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고질라가 기도라하고 기도라하고 다 싸우고 이기고 나서 다른 타이탄들이 와가지고 다 고질라 중간에 서 있는데 저를 다 하잖아요.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고질라 딱 서가 있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게 내가 고질라인데 근데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기도라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치고받고 누가 이기느냐 승자입니다. 언제까지?
저는 1년 이상 봅니다. 왜냐면 병원연의 이 두 사람들이 올해는 진짜 시작이고요. 왜냐면 금성나는 사건들이 내년에 더 많이 터지거든요. 왜 병원이니까 내년에는 막 대놓고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 그 중천에 뜨는 7월까지 병원연의 5월까지 정신없을 겁니다. 최종 승자는 당연히 뭐가 되겠죠. 그건 이미 여기서 이제 시진핑이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핵심인데 원래 있잖아요. 원래 구도는 이미 2010에서 2000년대, 2010년대 들어오면서 원래는 미국이 퇴장하고 중국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예언서 같은 데 많이 나오는 이런 시대로 가는 게 정역 시대로 가는 게 정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삐뚤어진 거죠. 이게 왜 사람한테 맡기는 항상 여기서 이걸 하라고 낸 놈이 욕심을 더 부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서 도로 내려가. 그래서 임시로 지금 떨어진 중국의 자리를 임시로 지금 미국이 메꿔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임시로 메꿔놔야 되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래 치고만 결국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시점이 언제냐? 그 2035년 지나야 돼.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혼란이 갈 겁니다. 그 안에서 대한민국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고. 그리고 이 모든 핵심이 뭐냐면, 이게 사실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AI가 되는 거. AI가 중간에 핵심이 되는 거. 왜 AI가 핵심이 되냐면, AI가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고 유일한, 그리고 최고의 단계이기 때문에. 최고의 도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들은 계속 내려갑니다. 네. 완전히 내려가서 망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그걸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내려가면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까지 올라오는 거는 내년 돼야 됩니다. 짧으면 내년 5월달, 안 그러면 7월 넘어가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등락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회복할 거니까. 근데 웃긴 건 올해 어쨌든 주식 부자들은 요즘에 그 이야기 제가 오래전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앞으로 천조 부자가 나올 거라고. 근데 요즘에 유튜브에 그런 제목 보이더라고 이제 뭐 젠스랑하고 찝어가면서 하듯이 그게 나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 여기 다 사신 분도 많잖아요. 내 주변에도 많더라고. 테슬라 뭐 테슬라 주식 산 사람이 한국 사람 그래 많다 하잖아요. 엔비디아하고. 근데 지금 비싸니까 몰빵을 해놨는데 그건 좀 하지 마세요 제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세요. 왜 자꾸 주식을 투기의 형태로 만들어요? 단기 시세 차익을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주식은 뭐다? 배당금 받는 시스템이다. 그걸 자꾸 1년 후에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걸 안 하고 치고 빠지고 여러분 뭐 개인 헤지펀드입니까? 그런 거 치고 빠지고 하기에 자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금력으로. 개인은요 전략적 선택이나 전략적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술적으로 소모되는 도구들입니다. 어떤 뭘 할 때 전략 전술에 있어서 전략적 도구로 되릴 수 있는 거는 국가급 기업이나 국가급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개인은 절대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전술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1년까지 잘 버티시고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회복할 거니까. 그때까지 버티냐고 문제지. 대부분 못 버티니까. 그게 뭐 제가 잘도 못 버티잖아요.